네, 오늘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표지 앞면에, 예, 자, 익숙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보이는 동물인지 아이들이 거의 소 같아요. 이렇게 많이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주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좀 알고 있고 봤던 어떤 동물을 이렇게 캐릭터화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친근감을 주는 이유는 손이 곰 같기도 하고요. 또 발 모양이 실제 사람의 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잠깐만요 발가락 개수가 다른지 제가 세어볼게요. 뭐야 진짜 사람 발이네 이렇게 막 확인을 거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자,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요, 전체를 이렇게 펼치면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요. 앞표지 뒷표지가 한 장의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굳이 처음부터 펼쳐서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쭉 펼쳐서 같이 그림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앞표지 가지고 아이들이랑 뭐가 보이는지, 누가 있는지, 왜 이러고 있는지 이야기 나눈 후에 이렇게 전체 펼침을 보여주고 추가되는 어떤 배경을 통해서, 추가되는 어떤 등장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일지를 유추해 보는 걸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제공해 주지 않도록 아이들이 점점 이 사고를 조금 확장하고 확대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두시는 거예요. 예. 자, 괴물들이 사는 나라, 아이들한테 표지 읽어보기 어떻게 감정 넣어서 할까? 그러면 괴물들이 사는 나라니까 괴물처럼 울음소리를 내어보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리내기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두 손을 이렇게 막 올려 치켜들고 막 얼굴은 잔뜩 무서워 보이는 마치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면지를 보니까요. 이게 뭐 같아요? 그리고 물으면 아이들이 거의 막 단풍잎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인가 봐요. 단풍잎 같아요. 깊은 숲속인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서 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바닷속인가? 불가사리인가? 아까 물도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익숙하게 봤던 그 단풍잎일까? 하고 이렇게 조금 던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여기에 뭔가 단서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잠깐만요. 어쩐지 단풍잎 이 갈라진 개수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풍잎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그리고요. 단풍잎 색깔하고 틀려요. 저 뒤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괴물이 숨어 있나 봐요. 하고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상상을 이 면지 하나에 막 또 쏟아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나눔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속지에 한 번 더 괴물들이 사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 속지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있어요. 자, 보니까 남자아이가 이 옷이 늑대 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늑대 옷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훨씬 여기 있는 남자 주인공보다 훨씬 큰 덩치의 괴물들이 요 작은 아이를 피해서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치듯 반대쪽으로 이렇게 몰이를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들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볼 것이, 저희가 그림책 읽기 나눔 할 때 책을 아이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들어주세요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책이라든지 들고 할 때 좀 강한 인물, 안정감을 주는 인물,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 이런 캐릭터들은 저희가 대상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배치를 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작지만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왼쪽으로 몰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어떤 정방향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더 뭔가 긴장감 있고 더 뭔가 큰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느낌들을 그냥 이 그림의 배열, 위치를 통해서도 모르듯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이 있구나, 더 힘이 세구나, 뭔가 큰 어떤 인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그날 밤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그래요. 그런데 아이랑 가까이 책을 본다면 이런 장난을 했지라고 들려주기 했을 때 이런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하고 있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랑 책 나눔을 하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삼삼오오 가까이 모여서 책을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더 조금 띄고 앉아야 되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이라고만 소리내고 넘어가기에는 뒤에 상황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그림을 설명을 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친구가 맥스예요.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아빠가 가장 아끼는 책 2권을 밟고 엄마가 가장 아끼는 꽃그림이 그려진 담요를 뒤집어 씌운 채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벽에 큰 못으로 쾅쾅 망치질을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애들 얘기하죠. 뭐 하지 마. 너 맞을래? 뭐 애들이 뭐 우리 엄마가 집에서 평소 하는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맥스는 표정 좀 보세요. 뭐 이런 상황을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표정이죠. 그래서 맥스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해서 싫어 라고 이렇게 제가 좀 재미있게 덧붙여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뒤에 가면서 자꾸 반복이 돼요. 이렇게 어떤 장치를 넣은 이유는 그 책 속에 이렇게 그 이유들이 딱 맞게 설명이 조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뒷장면 가면 왜 그런 소리들을 넣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확연해집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런 장난도 했고 그래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크를 들고 강아지를 쫓아다니면서 강아지 엉덩이를 푹푹 찔러요. 이런 장난하면 정말 안 되지요. 자, 이러니까 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맥스, 그만! 하지 마! 그럼 맥스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막 반복이 돼요. 그럼 제가 읽어주기에 하면 맥스, 하지 마! 이렇게 엄마 소리를 넣어주면 애들은 단체로 싫어 이거를 재미있게 이제 표현해요. 왜냐면 귀로 들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 소리가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흉내 내봐야지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 내기에 참여한다라는 거. 예. 자, 그랬더니 엄마가 소리쳤대요. 이 괴물 딱지 같은 녀석! 그랬더니 맥스가 그럼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예. 이게 앞에 엄마가 계속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으니까 엄마도 얘한테 이렇게 괴물 딱지 같은 녀석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앞에 상황에 그냥 이런 장난 했어. 이게 이런 장난 조금 한 것 같다가 엄마가 아들한테 괴물딱지 같다고 하다니 엄마가 너무 표현이 심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이불 이런 것들도 좀 강조해서 소리로 담았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소리로 담아서 표현들을 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활자 자체가 굉장히 좀 굵고 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소리를 강한 감정, 느낌표가 붙어 있죠. 느낌표 붙어 있는 건 문장 부호도 잘 살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느낌표니까 세고 강하게 큰 소리로 소리치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되어서 엄마 목소리로 이 소리를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난리 납니다. 우리 엄마는 이거보다 더 소리 지른대요. 그러면서 막 소리 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리 표현을
내는 걸로 해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 책이 처음에 출판되었을 때 또 우리나라 들어올 때 굉장히 조금 걸림돌이 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좋은 그림책은 아이들이 먼저 알아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익히게 되고 또 이런 소리 표현들을 한 이유들 이런 것들도 또 조금 나누면서 아이들이랑 현장에서 다른 교육력 어떤 목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랬더니 저녁밥도 안 주고 맥스를 방에 가둬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장면에 흰 여백이 이렇게 앞쪽에 장면의 흰 여백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져요. 그리고 그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전체를 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그림책은 뭐 구입을 하시거나 혹은 빌리셔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 맥스의 표정이 점점점 변해요. 그리고 이 그림의 크기가 점점점 환상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흰 여백은 우리가 현실을 의미하고 또 그림이 점점 꽉 차고 이 경계를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또 이상 세계의 이런 세계를 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잘 살린 그림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그림이나 글을 보면서 그냥 읽어 나가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드는 깊이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몇 장을 더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래서 맥스의 방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이가 있던 방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맥스가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맥스가 앞에 표정이 계속 변화되었었는데 이때의 동작을 보면 두 손을 들고 발을 막 들고 아이가 뭐 껑충껑충 뛰는 듯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의 맥스의 표정은 어땠을까? 앞쪽에서 계속 나오는 맥스의 표정은 뭐 찡그리거나 입을 다무리고 있거나 미소를 짓거나 이랬는데 이때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뭐 치아를 드러내는 어떤 한박 웃음의 표시, 오예, 아싸, 뭐 여러 감탄사들이 조금 나오게끔 그렇게 표현들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살살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를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보면 이 맥스가 맥스호라는 걸 타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할 때 대상들이 한 번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두가 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읽기를 할 때 4학년 남자아이가 저한테 와서 맥스호라고 얘기하니까 맥스호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맥스가 자기 이름이 적힌 배를 타고 맥스호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제가 그 이후에는 이야기 들려주게 할 때 덧붙여줘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뭐 들어서 바로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정보가 거기까지 못 되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바로 수긍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해결 안 되고 넘어가면 나는 계속 다음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지금 다음 장면 얘기해 주는 거를 놓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한 번 들었을 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정확히 이야기를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려운 말들이 있다면 조금 풀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경계선을 훨씬 넘어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맥스가 1년쯤 항해한 끝에 괴물나라에 도착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그림을 또 조금 설명을 해줘요. 바다괴물이 이렇게 가까이 보면 콧김을 픽 쏴줘요. 그러니까 이 배가 괴물나라에 이렇게 더 잘 도착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좀 풀어서 해줘요. 그래서 괴물나라 앞 바다에 사는 바다괴물이 콧김을 픽 쏴주니까 맥스가 타고 있던 배가 더 빨리
괴물 나라에 닿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역할놀이 할 때 이렇게 아이들 뭐 이렇게 흉내내기 하다 보면 이 바다괴물 내가 콧김 픽 한다고 아이들이 그 콧김 한번 쏘는 거에 뭐 이 역할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은 놓치지 않고 소리로 조금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괴물들이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무서운 발톱을 세워 보였대요. 자, 무서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무서운을 그냥 의미 없이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고 무서운 이빨을 부드득 깔고 무서운 눈알을 뒤룩대고 이렇게 가면 아이들도 그거를 의미로 못 받아들여요. 왜 이 작가가 여기에 무서운을 강조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주기를 할 때 무서운을 강조해서 읽어주면 애들 반응이 거의 뭐라고 하냐면요. 뭐가 무섭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안 무서운데 무섭다고 얘기를 하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에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상황이 이 맥스가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엄마한테 막 잡아먹을 거야 막 이렇게 뭐 발톱을 세우고 무섭게 노려보고 막 맥스가 평소에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괴물딱지 같은 녀석 그러면서 하지마 뭐 조용히 해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아까도 그렇게 꾸지람을 줬지요. 근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 괴물들한테. 그러니까 괴물들이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와 괴물 중에 괴물 하고 오히려 얘를 막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축혀 세우듯이 하면서 얘를 이제 막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나라 왕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왕이 돼서 이제 괴물 잔치를 시작하는데 이게 3페이지에 걸쳐서 글없이 그림들이 이렇게 그 3장이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괴물들이랑 이렇게 괴물 소동을 벌였어. 괴물 뭐 파티 뭐 소동이란 말도 어려우면 뭐 요즘 아이들 파티 많이 써서 괴물 파티 뭐 이렇게 조금 바꿔서 소리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소동을 조금 풀어서 아까 한 것처럼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그림만, 글 없이 그림만 이렇게 3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려주기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소리를 좀 입혀줘요. 그래서 글 없는 그림책 읽기 과정 중에 소리를 찾아라, 소리를 입혀라, 뭐 이런 그 읽기 방법으로 시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의미 없는 뭐 우가 우가 우샤샤, 뭐 다음 장면 넘겼을 때 울라 울라 부샤샤, 뭐 다음 장면 넘겼을 때 뭐 어떤 소리 이렇게 의미 없는 어떤 소리들을 재미있게 그림에 입혀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역할놀이나 어떤 것들을 끌을 때 괴물들이 굳이 막 정확한 어떤 대사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 재밌는 우리들만이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말 이런 것들로 재미있게 조금 표현하는 어떤 과정들을 또 경험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글 없는 그림책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3장면이 연겁 후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이제 이 놀이들도 지치고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맥스가 엄마가 했던 것처럼 저녁밥도 안 주고 괴물들을 잠자리로 쫓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이렇게 외쳐요. 아까 엄마가 이제 그만 했던 것처럼. 예. 그러면 이 괴물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맥스는 엄마가 하지마 이제 그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싫어 그러죠. 그런데 예, 괴물들은 또 뭐라고 외쳤을까? 그럼 애들이 또, 아, 싫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맥스가 한 번 더, 이제 그만하고 외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읽기 과정 중에 소리를 표현하고 참여해서 같이 그렇게 나눔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맥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와, 제발 가지마! 그러면서 우린 네가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 그냥 가면 너를 잡아먹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맥스는 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싫어 했겠죠. 뭐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막 소리를 따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 보세요. 그날 밤 맥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대요. 저녁밥이 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해요. 저녁밥이. 예. 근데 그 다음 장면 넘기면요. 와, 이 큰 종이 전체에 아무 그림 없이 그냥 저녁밥은 아직도 따뜻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운을 주기 위해서는 소리톤 자체가 높아지지 않겠죠. 낮게 느리면서 따뜻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아직도 따뜻할까? 맥스가 분명히 괴물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루를 거슬러 오르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거슬러 올라서 1년을 꼬박 여행했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 같은 시간을 쓰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따뜻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여러 얘기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예, 그렇게 해서 나눔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면지 다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넘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제가 읽기 활동하면서 아이들이랑 나누었던 과정 하나를 소개하자면 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맥스랑 좀 닮아 있죠. 하얀색 요 염소가요. 여기에는 등장했는데 맥스가 왕이 된 이후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를 한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선생님, 아까 그 등에 타고 있던 하얀색 괴물 어디 갔어요? 그 작은 괴물? 그러고 보니까 왜 이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도 등에 타고 있는 거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이렇게 조금 높은 위치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작은 그 동물들이 이 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얘가 가진 힘은 뭘까? 이런 것도 좀 나눔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맥스가 왕이 됐을 때 어디 있을까? 뭐 애들이 감옥에 가둬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맥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도 그 뒷이야기 아이들이랑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때 이걸 발견한 아이 덕분에 그 뒷이야기를 또 연이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조금 나누면서 상상해 보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읽기 방법 잠깐 나누어 봤어요.